자, 오늘 실습 주제는 분해 결합 세 번째 시간으로 지폐 속 조형 요소를 활용한 한국의 미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권, 만원, 5천원, 1,000원권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지폐 속 조형 요소를 토대로 대상물을 입체적으로 재현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각 지폐의 조형 요소들을 일러스트로 바꿔봤습니다. 레이어 개념으로 해서 각 지폐의 액면가를 제일 앞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5만원 한국은행, 그리고 지폐에 있는 인물, 각 인물들을 중간에 넣고 뒤쪽으로 지폐의 배경이 되는 식물들. 자, 그럼 각 지폐에 있는 조형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만원권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다른 지폐에는 없는 이쪽에 홀로그램이에요. 이 띠 모양의 홀로그램이 있는데, 이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5만원 액면가가 있고 태극기가 있고 우리나라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곤감이 사괴도 보여요. 그렇게 무늬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게 보일 듯 안 보일 듯 입체 홀로그램이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띠 모양으로 해서 보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안에 태극 문양이 계속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 요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만원권 액면가가 들어져 있고, 이쪽에 살짝 만져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기에 오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각형 무늬가 있고 그 안에 오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춰보면은 여기에 심사임당의 인물이 다시 또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일련 번호가 있는데, 이게 특이하게 이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글자가 커져요. 여기 이쪽에 있는 이 빨간색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가로 확대형 뭐 번호라고 해가지고 F자 가장 작고 뒤로 갈수록 점점 글자가 커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에 뭐 비춰보면 살짝 이 잔상이 보인다고 하는데 잘 안 보여요. 뭐라고 썼긴 한 건데 약간 숨어 있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작게 쓰여져 있어서 뭐 한국은행 5만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쪽에는 이게 살짝 비춰서 보면은 이쪽에 숨어 있는 잠상이 보여요. 이렇게 져서 보면은 스슷하게 오자 같나요? 숫자가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이 그림들, 이게 이제 묵포도예요. 묵포도가 있고, 뒤쪽에 살짝 실루엣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조층도 같죠? 초층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살짝 무늬, 난초 무늬가 좀 있고, 그리고 여기 뭐 고구려 벽화, 고분 벽화 무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혹은 이쪽에 있는 무늬, 고분 벽화 무늬가 이걸 얘기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게 좀 더 5만원권에 에만 있는 특수, 잉크를 활용한 무지개 인쇄 기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그라데이션. 여러분들 많이 쓰죠?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앞면에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룹으로 활용을 해주면 되고, 자, 요 부분하고 저 뒤쪽에 있는 요 글자 부분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게 살짝 돌출돼 있어요. 돌출된 느낌. 그러니까 손의 느낌만으로도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느낌, 볼록 인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림, 여기는 그림은 뒤에 보면 뭐 해도 제거하는 것 같고, 뒤에 대나무도 있고, 앞쪽에 매화도 있고, 그런데 월매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 옆에 그림은. 그리고 매화 나무를 뭐 이렇게 그려놓은 작품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역시 대나무가 있고요. 풍족도, 그리고 이 무늬가 뭐 딱히 뭐 어떤 명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람무늬래요. 이렇게 바람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활용을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이 동그라미 이걸 이렇게 비춰서 보면요, 앞쪽에서 비춰서 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가 태극 무늬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정확하게
겹쳐 있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이렇게 비춰보면은 그 부분이 보인대요. 그리고 여기 앞면하고 뒷면 상단을 이렇게 맞춰보면은 이게 연결되어져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어떻게 보여야 되나요? 이렇게 보이는 거군요. 자, 이렇게 잘 맞춰졌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이어져 보이죠? 이게 앞면하고 뒷면이 연결되는 이게 뭐 엔드리스 무늬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거 참 자르기 힘들 텐데 정확하게 맞춰져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5만 원권 숫자는 역시 특수 잉크로 해서 이게 빛이 반사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색감이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보랏빛도 나고 녹색빛도 나고 여러분들 그래서 숫자 채색을 할 때 이 두 가지 색깔이 은은하게 섞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색 변환 잉크를 사용을 해서 색이 이렇게 바뀌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렇게 5만 원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조형 요소를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요 액면가 앞쪽에 있는 부분의 요소들을 가지고서 활용을 했고요. 인물은 사실 뺐어요. 선생님 시범에서는 인물은 없는데 후반부에 혹시 시간이 좀 되면은 인물을 합성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선택은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원권으로 가면은 자, 만원권에는 이제 세종대왕님이 앞판에 계시고 역시 이제 숫자가 그리고 한글 액면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소나무하고 뭐 폭포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데 1월 오봉도라고 해서 봉우리가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뒤에 숨어 있는 까지 5개. 그리고 달하고 해. 여기 동그라미 2개가 있죠. 그래서 이게 1월 오봉도가 그려져 있고 이쪽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니 날새 뭐 해가지고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조형 요소로 활용한다 할 때 이것도 물론 활용해도 되죠. 그리고 뒷편으로 가면은 자, 여기 이제 이게 하늘에 어떤 그 별들을 관측을 하던 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혼천입니다. 장영실 하고 세종대왕께서 같이 만들었던 혼천이하고 여기에는 현대 이게 아마 국립천문관에 있는 그 망원경 같아요. 그 망원경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는 만원권이에요. 만원권에 가장 여러 가지 조형 요소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릴 부분들도 많고요. 별자리들도 배경에 있고 물론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다음으로 5,000원권. 자, 이 5,000원권에는 율곡 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걸 쓰고 계신 이 선생님이 계시고 이쪽에는 오죽헌이에요. 이게 강릉에 있는 오죽헌이죠. 경포대가 있는 강릉 오죽헌. 그리고 뒤에는 오죽 검은 대나무 오죽헌에 검은 대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오죽헌이라고 하죠. 오죽과 오죽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저희가 이건 심사임당 율곡 이 선생님의 어머니 심사임당이 그린 초충도라고 얘기해요. 초충도라고 이 미술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나비가 있고 곤충도 있고 그리고 이게 호박인지 수박인지 수박으로 생각해야 되겠군요. 수박 그리고 이거는 그 닭벼슬 느낌의 그 맨드라미 빨간 그 맨드라미를 표현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조형 요소로 쓴다 그러면은 실제 색을 가지고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여기도 맨드라미군요. 여기도 맨드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자, 그리고 1,000원권 우리나라 지폐 마지막 가장 낮은 1,000원권에는 이게 태계 이황 선생님이 계세요. 태계 이황 선생님이 여기 계시고 요 뒤쪽은 이게 명륜당입니다. 명륜당. 예전에 알기로 이렇게 도산서원 있지 않았었나 그런데 요즘은 바뀐 지폐에는 도산서원이 없어졌어요. 이 도산서원의 일부지 않은가요? 도산서원에 있는 명륜당 그거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화예요. 매화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영문은 뒤쪽에 있군요.
한국은행 영문하고 숫자 1,000원 액면권하고 이런 게 있고요. 뒤쪽에 있는 예전에 여기 도산서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신권 새로 이 지표가 바뀌면서 이게 개상정거도라는 그림입니다. 개상정거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정자에 사람이 있어요. 태계 이황 쌤 여기 앉아 계시나? 한 명이 더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여기 또 한 명 더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숨은 그림 찾기 해가지고 여기 그림에 있는 사람 찾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도산서원이 있던 그 청구관 지편에서는 도산서원을 쓸고 있는 마당새를 찾아라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군요. 자 그렇게 해서 각 지폐의 조형 요소를 활용한 분해 결합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상 과정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은 이 시점을 2점 투시로 잡았네요. 2점 투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크게 먼저 박스 먼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박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 위에 본인이 각자가 활용하려는 조형 요소가 배치가 되면 되겠어요. 채색하기 전에 너무 이 부연 설명이 길어졌군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5만원권 채색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채색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채색 계획을 살펴보면은 저희 한글로 쓴 오자 같은 경우는 5만원권에 있는 그 주조색 5만원짜리 색깔을 주조색으로 써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옐로우워커 계열로 들어갈 거고요. 숫자 5하고 동그라미 0자 두 개 같은 경우는 그 뒷면에 있었던 색 변환 잉크 보라색으로 보였다가 녹색으로 싹 바뀌어지는데 그 느낌으로 채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금속 질감 느낌이 나게끔 채색할 계획이고 이 오자 같은 경우는 나무 혹은 뭐 돌 확산체 느낌으로 채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에 원자하고 만자 바닥이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눕혀져 있는 거는 딱히 뭐 어떤 형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한국은행 총재 그 도장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고 그런 요소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한국은행 실루엣으로 약하게 지나가고요. 그 부분은 색깔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레드 계열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묵포도하고 포도잎은 지폐에 있는 색깔을 토대로 해가지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자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옐로우커 프루시안 폼모먼트 옐로우 라이트예요. 그래서 오자는 노란색으로 먼저 베이스를 잡을 거고요. 먼저 이 어두운 데를 먼저 잡고 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했을 방법으로 평상시에 그렸을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가벼운 채색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무겁게 이거 막 엄청나게 고밀도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볍게 들어가 주도록 하고요. 수채화 느낌을 좀 살려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물자국은 최대한 적게 표현할 거예요. 물자국이 거의 안 나게끔 이렇게 등분부 사용하면서 물자국을 안 나게 그리려면은 그리고 나서 끝에 살짝 그 물을 빨아들여 주면 돼. 다시 불 좀 불 조금 천천히 떼어주면은 물자국이 사라집니다. 자, 그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사이즈는 이게 A4 사이즈예요. 여러분들은 사절지 아마 준비해 놓은 종이가 사절지일 텐데 사절지에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단시간 내에 좀 여러 가지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이를 좀 작은 걸 선택을 했어요. 먼저 이렇게 베이스를 칠해 주는 겁니다. 배경을 밝은 데부터 원래 선생님 어두운 데부터 계속 칠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오늘은 밝은 데를 먼저 칠하네요. 밝은 데부터 단계적으로 들어가 줍니다.
빛은 이렇게 왔어요. 이쪽 방향으로 오는 걸로 해서 이쪽이 밝은 면, 이쪽이 어두운 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점 투시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밝은 면하고 어두운 면밖에 없어요. 중간 면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은 아쉬운 점이에요. 여러분들 입시에서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가급적 3점 투시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세 면이 보이는 투시를 잡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내가 꼭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야겠다라는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은 3점 투시를 기본으로 잡도록 해주세요. 자, 조금 진한 색, 이게 지금 라이트 레드를 썼는데, 그거 이용을 해서 그림자도 동시에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둥근 붓을 써보니 붓을 컨트롤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반사광 색깔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올렛을 이용해서 지금 반사광 색깔을 만들었어요. 그걸 어디다 써주려고 여기다가. 다시 라이트 레드 이용을 해서 중간면 작업을 해주고요. 자, 가벼운 채색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완성도로 보겠습니다. 이쪽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 선. 반사광을 보라색으로 쓰는 이유가 있나요? 개인 취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녹색을 써도 잘 어울리고요. 선생님하고 작업을 몇 번 같이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반사광을 바이올렛 보라색 계열을 쓰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 색깔이 좋아서. 자, 붓이 많이 갈라지네요. 이게 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한 붓이라서 또 애착이 가는 붓이라 오래오래 쓰고 싶었는데 수명이 다한 것 같아요. 자, 만들어 놓은 반사광 또 쓸 때가 있네요. 이쪽 부분. 사선붓을 많이들 쓰고 있는데 사선붓하고 둥근붓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 사선붓은 면을 칠하기가 좋습니다. 면과 선을 동시에 칠하기가 참 좋은 느낌이 있고요. 둥근붓도 면과 선을 칠하기 좋은데 다만 이제 면을 칠할 때 자연스러운 번짐이 넣기가 좋아요. 이런 부분처럼 사선붓에서는 좀 딱딱하게 붓자국이 나와주는데 둥근붓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붓자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또 역시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나는 좀 딱딱한 면이 좋다. 그럼 사선붓을 즐겨 써야겠고요. 난 딱딱한 부분보다는 좀 부드럽게 은은하게 번지는 느낌이 좋다. 그러면은 등근붓을 활용해야 씁니다. 이 번지는 느낌이 가장 좋은 거는 한국화 붓이에요. 한국화 붓 중에 붓털이 너무 길지 않고 좀 짤막한 붓이 있어요. 수묵 담채화 할 때 쓰는 채색붓. 그게 번짐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인물화 같은 거 그릴 때는 한국화 붓을 써요. 한국화 붓이 번짐의 느낌이 참 좋기 때문에 붓 컨트롤 하기도 좋고 붓에 붓털 양이 많아서 물감을도 많이 머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작은 붓의 단점이 팔레트를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밝은 면은 뭐 이렇게 해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어두운 면을 싹 다 블랙으로 칠하면 이상할까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만자 같은 경우는 올리브 그린을 쓸 거예요. 그린 계열로 해서
자, 밝은 쪽은 샵 그린에다가 예, 샵 그린 위주입니다. 샵 그린에다가 그린을 살짝 섞은 색깔, 그리고 여기에 옐로우를 살짝 가미를 하죠. 거의 옅은 그린 색깔, 그리니시 옐로우랑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그린 느낌이 조금 빠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지폐에 있는 문양을 만들어도 되겠는데, 선생님 그냥 이거 그냥 확산체 느낌으로 해서 은은한 번짐 효과가 있게만 채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부 질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무 느낌, 나무결 그런 정도 느낌만 찾고요. 자연스러운 물자국은 굳이 없애지 말고 남겨놓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물자국. 지금 쓰는 색깔은 우리가 만원권에 들어갈 때도 어울릴 것 같은 색감이네요. 샵그린에다가 옐로우를 살짝 섞은 색깔이에요. 네, 이 컬러에 대한 부분은, 색에 대한 부분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 색을 써라 저 색을 써라 이렇게 지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색깔을 쓰고요. 요번에 요 지폐 작업에서는 그 지폐가 가지고 있는 색감 위주로 써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색깔 어디 있어요? 5만원권에 이거 포도잎 색깔로 보여지고요. 포도 채색을 할 때 지폐에 있는 묵포도 느낌으로 채색을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실제 포도 색깔 아주 강한 프로시안 블루라든가 바이올렛을 이용한 포도 색깔로 들어가도 됩니다. 첨가 완전 적포도. 이게 좀 색깔들이 대부분 조금 은은해서 포도에서 그런 악센트를 좀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명하게 어떤 계획만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 어두운 면부터 들어가는 게 더 빠르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 시범 진행했던 채색법도 어두운 부분을 먼저 채색을 잡고 밝은 면, 중간면을 풀어주는 방법을 쓴다 그랬죠.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밝은 면부터 들어가는데, 오늘 연습할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어두운 데부터 먼저 잡고서 밝은 데를 들어가 보는 그런 채색법도 한번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붓을 바꿔볼까요? 좀 긴 붓으로. 자, 이 붓도 상당히 오래 쓴 붓인데, 그냥 쓰던 붓이 낫겠군요. 이거 붓이 상태가 더 안 좋네, 그거는. 오늘 시간이 되면은 새 붓을 좀 몇 개 사야겠군요. 이게 8호.
나무 결 느낌으로 해서 어두운 부분을 좀 찾았어요. 이전에 했던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죠, 느낌이. 이렇게 해서 10,000원짜리의 밝은 면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가벼운 채색의 어떤 포인트라고 한다 그러면은 너무 많이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지고 다음에 옷자 이거는 뒷면에 그 특수 잉크 비춰지는 모양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을 이용을 해서요. 바이올렛에다가 이게 옆에 있는 색감이 오페라예요. 바이올렛에다가 여기는 오페라 요거를 섞어준 색깔 이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붓의 장점 이렇게 면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런 느낌은 사실 사선붓에서는 찾기는 어렵죠. 이렇게 넣어주면 붓의 몸통을 이용을 해서 이어지는 면을 자연스럽게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물자국을 없애려는 방법이 그냥 나중에 물자국이 생기는데 이렇게 붓 터치를 써주고 나서 물을 끌어당겨요, 붓끝으로. 그러면 물자국이 적게 나죠. 이렇게 놔두면 없어지질 않는데 이렇게 끌어당겨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자국이 없어져요. 그거는 여러분 사선붓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물을 많이 써서 밝은 부분을 처리를 했는데 물자국이 너무 많이 난다. 물론 우리가 수채화 작업에서는 물자국을 일부러 남기죠. 물맛이 나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의도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선생님은 물자국을 다 좀 이렇게 좀 배제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있을 것 같죠? 그림자. 그림자. 시간이 되면은 10,000원권까지는 하려고 할 계획인데 시간이 안 되면은 10,000원권은 시범을 보여줘야겠군요. 실시간 시범 운영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좀 물을 많이 써서 거의 색이 많이 빠져나가게끔. 그러면 좀 어두운 면하고 대비가 더 훨씬 더 잘 되겠죠. 얘도 그림자.
작은 붓의 단점이 물감을 좀 적게 머금기 때문에 길게 칠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짧은 터치가 이어지는데요. 붓털이 조금 큰 붓을 사용하는 게 붓을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금속 느낌으로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금속 느낌이 들질 않네요. 그렇다면 그냥 확산체 느낌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죠. 뒤에 있는 원자 앞에 오자를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두운 톤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브라운 계열에서 이 어두운 색깔, 이 반다이크 브라운인가요? 얘가 반다이크 브라운인데 질감은 나무 질감으로 표현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리면서 의도적으로 이 붓자국을 자연스럽게 나무 결, 나이테 느낌으로 잡아줍니다. 수채화채색이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참을 이용해줘도 붓자국이 나오죠. 그래서 어차피 사라지지 않는 붓자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무 결 표현이 가능하겠죠. 가벼운 채색 자꾸 강조하게 되는데 한 번 칠한 거예요. 한 번 칠하고 그게 끝입니다.
자, 그럼 원자까지 다 칠했고, 이 뒷부분하고 한국은행은 레드 계열을 쓸 계획이었는데요. 오렌지 쪽으로 쓰죠.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보이겠군요. 오렌지 계열. 요 미니 팔레트 같은 경우는 단점이 물감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 팔레트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붓끝을 조절을 잘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는 기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 조절을 잘 해주는 거죠. 붓에 머금는 물의 양도 중요하고 즉시 붓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할 때. 가급적이면 좀 컨디션이 좋은 붓으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물방울 없애는 방법. 방금 그런 식으로. 제일 작은 글씨에는 작은 개체에는 딱히 반사광을 연소적으로 넣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쪽 측면 다 촬영이 다 들어갔죠. 그렇게. 자, 이어서 포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와 포도잎을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어두운 면을 그리는 것으로 작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자, 어머런권에 있는 이 묵포도 그림이다 해서 묵포도도겠죠. 묵포도는 뭐 묵은 포도가 아니라 먹으로 그린 포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먹으로 붓에다가 먹물을 묻혀가지고 붓자국이 거의 나지 않게끔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그리는 거를 뭐라고 하죠? 발묵법이라 그러죠. 한국가 하는 친구들은 잘 알 텐데, 선생님도 물론 발묵법을 쓰지는 않을 거지만은 최대한 붓자국이 많이 안 나게끔 포도체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우리 고유의 색깔 이용을 해서 원래 포도 색깔 이용을 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쓰고요. 자, 포도 하나를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완성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투명한 구를 그릴 때는 구의 외곽이 어둡습니다. 구의 외곽선이 어두운데 이 지금 포도는 투명하진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안에 내부가 안쪽이 더 어두워요. 이거 이제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투명한 유리구슬 같은 거 그릴 때는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는 구슬, 속이 비어 있는 경우는 외곽이 어둡고 속이 꽉 차 있어요. 혹은 투과되지 않는 이런 유형의 구를 그릴 때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이 어둡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설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 한국화는 아니지만은 목포도니까 주변 붓자국이 좀 적게 나면서 필흔이라고 그러는데 필자국이 거의 나지 않으면서 들어가는 발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굳이 뭐 이렇게 하려고 안 되는 거 막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쓰기 편한 방법 쓰는 거예요. 자, 살짝 뒤쪽에 있는 포도는 살짝 톤 다운을 시켜서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이 이번 채색에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지금 선생님이 진행하는 이 채색법이 아닙니다. 채색법보다는 발상 과정이에요. 분해 결합. 자, 이런 조형 요소들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서식에 맞춰서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평상시에 안 봤던 채색법이네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채색은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분해 결합, 발상 이거를 더 주목해서 생각하고 봐둬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도 발상을 해서 새로운 서식으로 이 집회 조형 요소를 가지고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인 부분이 좀 적죠. 그래서 선생님 제시한 그 4가지 서식 하도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카피를 해도 되고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서식을 만들어 가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카피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카피를 해도 여러분 기억 속에 이 과정들이 담아지게 되죠. 그리고 예전에 그림 어떻게 하면 그림 빨리 늘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단시간 내에 그림 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카피였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유형들 가장 좋은 거는 그 학교가 실기 대회를 치르는 학교다라고 하면은 그 실기 대회 수상작들을 카피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학교 평가자이신 교수님들이 채점한 우수작들인 거잖아요. 그 우수작들 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난 이런 그림 뽑겠다.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그 취향에 맞게 그분들이 좋게 평가한 그림들을 똑같이 그려보는 거죠. 그게 단시간 내에 빨리 익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은 그러면서 자기 걸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우리 가지도 같이 들어가도록 하죠. 나중에 이쪽 어두운 면 칠할 때 이 나뭇가지를 피해서 칠한다는 게 나뭇가지 포도 줄기를 피해서 칠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두운 데를 먼저 칠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진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서 나는 그 부분을 가지를 먼저 칠하기보다는 배경을 먼저 칠해야겠다 싶으시면은 그렇게 들어가기 바랍니다. 자, 요 색을 이용을 해서 포도잎까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발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붓자국 필흔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보도록 하죠. 여기는 살짝 오렌지를 섞어서 좀 더 익은 색깔로.
자, 포도잎의 밀도를 좀 많이 올려봤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입체감만 조금 드러나게끔 해주고 좀 하다 보면 좀 재미가 느껴지고 난 좀 더 파봐야겠다 싶은 친구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 이후에는 자, 배속을 2배속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들어가지 않고 빠른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색은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화이트 효과, 화이트 조금 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는 포스터 물감 화이트를 이용을 해주는데요. 화이트 펜이 있으면은 화이트 펜을 이용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자, 포스터 컬러 화이트를 조금 짜주고 그걸 이용을 해서 마무리 묘사를 하겠습니다. 화이트 묘사는 밝고 어둠이 나눠지는 경계선 더 뚜렷하게 나눠주는 그런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뭐 배경을 칠하지 않는 걸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혹시 배경에 손자국이라든가 물감이 들어가는 경우 설정을 해주고요. 혹은 개체와 개체 간에 붙어 있는 부분들 좀 떨어뜨려 주는 요소로 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략 한 2시간 남짓 채색을 했는데요. 시간이 이 정도 허락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밀도 있게 좀 있겠지만 우리가 실습하시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 이 정도 오늘 각자 기준입니다. 가볍게 채색을 마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